이제 우리 그 미넨 이야기 했고 예, 우리가 40분 꽉 채워가지고 미넨 얘기 했고 이제 김희재 선수 얘기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기타 질문 다른 선수들이랑 기타 질문 하겠습니다. 김희재 선수 이제 미넨에 이어서 김민재 선수 일단 똑같이 미넨이랑 똑같이 총평을 한번 보고 지금 미넨 입단 후 지금까지 김민재 선수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재 선수가 일단 초반부터 솔직히 말하면 그 가혹한 환경 속에서 뛰었죠. 일단 군사훈련 때문에 늦게 합류하기도 했고, 거기다 이제 군사훈련 기간 동안 실제로 몸무게가 빠지기도 했고, 이거는 이제 바이언 보드진들도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입단식 때 얘기했잖아요. 군대에 있는 동안 이제 살이 빠졌었다. 그래서 근육이 좀 빠지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사실 이적생 같은 경우는 차근차근 적응을 해 가야 되는데, 버리우트 부상에 우파메카노 부상에 둘이 번갈아 가면서 부상을 당하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어 거의 전 경기를 선발 출전해서 풀타임을 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음, 음, 실제 그 바이언의 이번 시즌 전체 출전 시간에 김민재 선수가 98%를 출전했어요. 음, 그러니까 출전 경기가 아니고 출전 시간에 음. 전체 풀타임의 98%를 소화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러다 2%만 보니까 쉬었다. 이제 예, 거기다가 이제 그 A매치도 계속 있고 이번에는 특히나 이제 그 겨울 월드컵 때문에 A매치 기간이 9월에 있고 10월에 있고 11월에 있고 계속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를 계속 왔다 갔다 했어야 음, 되다 보니까 이건 이제 프로인트 단장도 얘기했었거든요. 김민재가 최근 지쳤다. 그 음, 지치는 건 당연하다. 음, 음, 왜냐? 음. 그도 인간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투엘 감독도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투엘 감독도 뭐라고 했냐면요. 김민재는 지금 일어나면 여기가 어딘지 모를 것이다. 음, 음, 아시아 갔다가 또 이제 독일 왔다가 또 예, 이제 예, 챔피언스 리그 때문에 예, 다른 데 갔다가 막 예, 예,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지금 예, 일어나면 여기가 어딘지도 모를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혹한 환경에서 뛰면서 고생을 했고 그것 때문에 약간은 조금은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퍼포먼스와 비교하면은 음, 살짝 내려온 건 맞지만은 음, 음, 그래도 이제 서서히 적응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지난 슈투트가르트전에 마침내 예전의 음. 모습 아니 도리어 그것보다도 저는 슈투트가르트전이 김민재 선수의 한 경기 최고의 퍼포먼스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예, 나폴리 그 시절 나폴리 포함해서. 시절까지 다 포함해서 음, 왜냐면은 상대가 약팀도 아니었고 슈투트가르트였고 근데 이제 이 경기에서 상대한테 슈팅다운 슈팅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앞에서 다 끊어버렸어요. 김민재 선수가. 수비적으로도 완벽했고 그리고 양질의 패스들을 전달해 주기도 했고 그 오프사이드로 취소됐지만은 밀러의 골을 어시스트하기도 했었잖아요. 음, 그리고 또 이제 그 케인의 골을 실질적인 어시스트를 하기도 했었고 음, 헤딩으로 떨구면서 음. 그리고 하나는 독일 그 VR의 그 기술적인 오류로 인해 그게 화면을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하죠. 화면을 확인할 수 없게 되면서 정말 옵사이드가 아닌 것 같지만은 선심이 들었기 때문에 음, 옵사이드로 음. 취소된 골도 있었고 그 직접 골까지 넣기도 했고 결국은 그런데도 그리고 결국 넣었고. 예 그런 거 생각하면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독일 매체들에서 그뭐 슈퍼트한치에서는 괴물이 깨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 또 이제 키커지도 김민재가 기준을 세웠다라고 하면서 이게 김민재의 기준이다 음, 이렇게 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부터 보여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본인의 진짜 모습을 왜냐면 사실 새 리그에 가서 반 시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응에도 시간이 필요했고, 말씀하셨다시피, 뭐 이건 한국 팬들 다 알지만, 여름에 프리시즌에 군사훈련 받고, 그다음에 바로 들어가자마자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에 의하면 98%를 뛰었고, 미넨 출전 시간에. 그러니까 약 2%밖에 안 쉬었고, 그러다 보니 여러모로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여튼 마침 우리 이 바로 직전 경기에서 김현민 기자님 의견에 의하면 역대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뭐 좋은 이제 다시 이제 자기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다시 한번 이제 세부적으로 돌아보면 그 나폴리 시절 김민재 선수하고 미넨에서의 김민재 선수가 좀 역할이 전술적으로 팀의 전술상 팀의 그 상황상 좀 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약간은 달라진 부분이 있고 저는 그 김민재 선수가 가장 놀라운 부분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세 시즌 연속 리그를 옮겼잖아요. 음, 그리고 세 시즌 연속 더 좋은 팀들로 갔고요. 음, 그때마다
하나씩 새로운 무기들을 장착을 했어요. 일단 저는 페네르바체 가서는 그때 페네르바체가 굉장히 라인을 높이는 축구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미칠 듯한 커버 범위, 이 음, 커버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거기서 익히면서 그렇게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의 김민재와 비교를 해서도요. 그리고 이제 나폴리 가서는 저는 대각선 패스를 굉장히 양지의 대각선 패스들을 음,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음, 해요. 마치 그러니까 뭐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전환 패스라고 음, 하죠. 방향 전환 패스들을 그것까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바이언 가서는 환상적인 전진 패스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약간은 투엘 감독도 그런 것들을 요구한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바로 코망한테 연결을 해주거나 아니면 바로 이제 케인한테 연결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센터백이 공격수한테 바로 연결해주는 장면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뭐 프리시즌에 모나코전에서는 도움을 올리기도 했고 마치 사비 알론소를 연상시키는 패스로 도움을 올리기도 했고 슈투트가르트전에도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도 했고 그러면서 골이 취소됐지만 뮬러 골도 그렇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했었던 거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씩 장착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팀에 맞게. 그러면서 음. 조금 더 잘게 잘게 쓸어가는 플레이들도 바이언 와서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 나폴리도 물론 어느 정도 빌드업하는 팀이었지만은 바이언만큼 그렇게 하는 팀은 아니었거든요. 그 바이언은 맨시티, 바르셀로나와 함께 이 후방 빌드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팀이에요. 이게 약간은 뭐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영향도 있긴 했었지만은 펩 가르디올라가 이제 바이언 감독을 맡으면서 근데 거기에도 적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김민재 선수가 미넨에 갔을 때 초반 돌아보는 겁니다. 초반에 나왔던 좀 팬들의 아쉬움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건 사실 제가 취재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프리시즌 일본에 왔었잖아요. 제가 일본에 있으니까 네. 현장에 갔었고 그때 이제 어떤 그 두 번째 아마 돌아가기 직전 경기였을 텐데 약간 김민재 선수가 그 앞으로 전진을 많이 하는 장면에 대해서 토예 감독이 좀 약간 투머치였다 이런 코멘트를 하면서 약간 어, 투엘 감독, 미넨에서는 투엘 감독이 나폴리 시절처럼 김민재 선수가 앞으로 많이 나가는 걸 원하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김민재 선수의 장점인 어떤 그 공격 가담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 그런 걸 아쉬워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거든요. 한국 팬분들 중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이 미넨에서 쭉 이어진 것 같은가요? 아니면 그 미넨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넨 자체가 저는 그러니까 공격 가담이 줄어들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음, 김민재 선수가 여전히 뭐 히트맵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높게까지 많이 올라가 있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은 그 느낌적인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해요. 그 음, 나폴리는 굉장히 빠르게 공격들을 했잖아요. 그 전체적으로 우당탕탕 공격을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팍팍 튀어나가서 더 그렇게 보이는 거고, 바이언 같은 경우는 잘게 잘게 만들어가는 축구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김민재 선수가 좀 예전처럼 그렇게 안 가는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어쨌건 프랑크푸르트전 이후부터는 약간은 조금 나폴리 스타일처럼 그렇게 빠르게 조금은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가지면서도 공격할 때는 한 번에 확 튀어나가는 형태로 이제 그 전술을 구동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면서 저는 김민재 선수가 슈투트가르트전에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 거. 그리고 또 이제 맨유전도 상당히 호평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매체들로부터도 김민재가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그건 약간은 조금은 그래도 그런 스타일의 변화가 영향을 음, 끼친 게 아닌가. 물론 음, 김민재 선수가 바이어 나서 그 스타일에서도 저는 못하지 않았다라고 음, 생각해요. 충분히 음, 잘했지만은 그래도 김민재는 조금 시원시원하게 음, 플레이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런 음. 생각은 들긴 합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혹사 얘기는, 뭐, 사실 우리가 했었고, 그 상황이, 다른 수비수들 다, 우리 군사훈련, 다른 센터백들 다 부상으로 그렇게 되면서, 그, 이제, 한국 팬들이 되게 안타까웠던 부분이, 이렇게 혹사하면서 뛰고 있는데, 약간 그 독일 매체, 특히 뭐, 마테우스 발언, 이런 것들 나오면서, 좀, 네, 너무 현지에서 김민재에 대한 평가가 박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김효민 기자님이 이제 그 전에 예전에 한국 선수들 분데스리가 뛴 것도 많이 보셨으니까 그런 네. 것들을 볼 때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좀 김민재 선수한테 박했다라고 보시는지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독일에 일단은 그거가 뭐 평점이 낮게 나온 것들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조금 이탈리아랑 독일의 수비수에 대한 관점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음, 이탈리아는 수비수가 수비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음, 수비만 잘하면 무실점만 하면은 그럼 높게 평가를 해요. 반면에 그건 이제 이탈리아가 카테나치오로 대변되는 그런 축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베켄바워로 대변되는 음, 리베로 스타일, 그리고 수비수도 공격을 하는, 수비수도 음, 골을 넣는, 그리고 도움을 올리는 그런 것들이 조금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공격 포인트를 올려야지 조금은 평점이 확 음, 올라가는 그런 게 있어요. 음, 음, 수비수조차도. 근데 김민재 선수가 이번에 처음 골을 넣었고 도움도 그동안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평점이 안 좋게 나온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김민재 선수에 대한 평가들이 약간 박했다라고 생각을 음, 해요. 그런데 음, 이제 마테우스는 원래 그런 얘기 하는 음, 음, 사람이에요. 마테우스는 원래 음, 말 막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이언 보드진들도 안 좋아해요, 음, 마테우스를. 음, 그렇기 때문에 마테우스의 얘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근데 이제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은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서 야, 김민재가 이런 가혹한 환경에서 이렇게 뛰는데 이게 말이 돼? 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제 독일 언론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일단 김민재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높고 제가 세리에A 생각했을 최고 때도 수비수, 기대치 때문에, 기대치가 예, 높아서. 그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환경과 별개로 그냥 기계적으로 평점을 매기는 거죠. 음, 기계적으로 매기다 보니까 조금은 그런 부분. 물론 빌트지는 저는 그래도 조금 음, 과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가 어쨌건 경기를 하나하나로만 평점을 매기다 보니까 이게 그가 환경적인 부분, 뭐 그가 더리우트 부상이었고, 우파메카노 부상이었고, 그러다 보니 계속 센터백 파트너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안 해준다는 거죠. 예, 음. 그래서 조금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평점보다도 랑리스테를 더 주목해서 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랑리스테가 어떻게 나올지가 조금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랑리스테라고 독일은 항상 이제 전반기 끝나고 또 이제 후반기 끝나고 이 랑리스테가 영어로는 랭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비수 랭킹 이렇게 딱딱딱 하고 또 이제 뭐 공격수 랭킹 이렇게 딱딱딱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벨트 클래스 이게 월드 클래스 그 인터내셔널 클래스 그 인터내셔널 클래스 이런 거 나오는데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어떻게 평가가 나올지 이거는 단순히 평점만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과 이제 전문 뭐 그 레전드들이 다 음. 같이 이제 합의해서 이 순위를 매기는 건데 그게 어떻게 나올지가 더 궁금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분데스리가 그 아까 말씀하신 베켄바우어의 유산 그 공격 예, 수비수도 공격 포인트를 올려야지 그 특성이다 분데스리가가. 어쨌든 그런 예, 면이 있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어제 사실 좀 얘기를 나눴던 부분인데 김민선 선수가 뮌헨 오기 전에 사실 맨유도 관심이 많았고, 뭐 예, 다른 뭐 리버풀 등등 어제 말씀하셨던 부분 관심을 보인 클럽들이 많았잖아요. 그 중에 미넨을 선택해서 미넨에 왔는데 이제 그 기자님이 김민재 선수 에이전트 분하고도 알고 서로 가깝고 하니까 혹시 김민재 선수 본인이나 선수 측에서는 이 미넨에 온 지금 그 선수 측에서는 만족하고 있는지 어떤지 이 부분은 어떠십니까? 뭐, 그러니까 제가 들은 얘기로는 만족해하고 있고, 또 이제 음, 바이언이 왔을 때, 그 오퍼가 왔을 때, 그것만으로도, 예, 바이언보다 더 위에 있는 팀이 어디 있냐라고 음, 얘기를 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음,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딱히 뭐, 예,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 오늘 지금 음, 김민재 선수 인터뷰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아직도 본인을 바이언의 주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음, 음. 그냥 더리우트하고 우파메카노가 부상이었기 때문에 내가 주전으로 나온 거지. 음, 자기는 아직도 주전 경쟁 중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음, 황희찬보다도 우파메카노의 경기를 더 많이 받고 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시안컵 갔다 오면은 그때서야 본격적인 주전 경쟁일 것이다.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김민재 선수의 근데 이게 그냥 립 서비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캐릭터인 들은 거죠, 얘기도 캐릭터. 김민재 음, 선수의 실제 마인드가 그렇대요. 근데 저는 김민재 선수가 조금 더 그냥, 뭐랄까,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음,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음. 이게 아니, 겸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닌 거거든요. 립 서비스로 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인데, 그냥 조금 예. 더,
음, 충분하니까. 네. 지금 바이언 1옵션 맞으니까, 네. 그냥 자신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뭐 지금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반기 이제 우리 특히 이번 이전 경기 직전 경기에서 했던 경기력을 후반기에서도 쭉 보내서 한 시즌을 풀로 보내고 나면 미넨에서 그럼 뭐 자연스럽게 그게 절대 실제 자신의 퍼포먼스고 평가가 맞다라는 거를 스스로도 인정하게 되겠죠. 스스로가 먼저 네. 인정을 해야 돼. 지금 다른 네. 사람들은 다 인정하는데 스스로가 인정을 안 하는 특이한 그렇죠. 상황인데 패스도 네. 되시 공격 그렇죠. 가담도 잘하지 뭐 응, 못할 이유가 없지.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페네르바체 가서 커버 능력 음, 음. 익히고, 나폴리 가서 방향 전환 패스 익히고, 바이언 와서 전진 패스 익히고. 이제 뭐 익힐 게 없어요. 김민재 선수는. 앞으로 뭘 더 발전시켜야 됩니까? 이게 우리 마지막 질문인데 이미 사실 바이에른 뮌헨의 센터백이고 이미 뭐 거의 정점 유럽 축구 정점에 있는 클럽에서 센터 주전으로 뛰고 있고 앞으로 더 그러면 아까 한 클럽 갈 때마다 새로운 걸 이렇게 장착해 나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고점 더 갈 수 있는 고점이 어디일까요? 김민재 선수가.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 모험적인 수비를 하는 유형이잖아요. 음, 음, 모험적인 수비를 하는 유형인데, 이런 경우가 조금 혹사에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음, 왜냐면은 몸이 안 따라갈 경우에 그 모험적인 수비가 바로 리스크로 연결될 수 음, 있거든요. 음. 그게 이제 뭐 하이덴하임전의 실수라던가 약간 좀 네, 이런 걸로 그렇죠, 그렇죠. 연결이 됐다고 생각해요. 음, 어, 그러니까 저는 몸 관리만 잘하면서 그러면서 슈투트가르트전 같은 활약상을 계속 보여주면은 그건 판다이크다. 음, 판다이크 그 발롱도르 2위 했을 때 그때의 네. 퍼포먼스다. 아, 거기까지 그때의 갈 수 판다이크는 있다. 네. 완벽한 수비수란 평가를 들었었죠. 그랬죠, 실제로. 그랬고, 바용도르 2위까지 했었고, 그렇죠. 뭐, 한국 선수가 거기를 못 갈 이유는 없죠. 그리고 김희선 선수가 반다이크를 많이 본다라고 했던 인터뷰도 저 기억이 나는데, 뭐, 더 높이 갈 수 있기를 빌고, 그 다음에 김희선 선수 얘기를 우리가 했는데, 사실 김희선 선수 얘기는 아까 미넨 얘기랑 이어서 했는데, 여기까지 김희선 선수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김희선 선수 얘기는 사실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하기로 하고, 다른 네. 선수들에 대한 질문을 이제 드리겠습니다.